시간에는 그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건데, 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보통의 피동문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현행 교과서, 고1 교과서에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동문을 하다 보면 사동문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 사동문도 같이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 피동문이라고 했는데, 이때 봐야 될 가 뭐냐면 피자를 보면 돼요. 피. 그러니까 피가 뭐냐면 피해를 당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피해를 입다, 당하다, 뭐 이쪽이고, 사동문은 여기 보게 되면 사자가 불일 사자예요. 불이다, 그러니까 시키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피동문을 우리가 좀 세팅을 해보면, 피동문과 대착점에 있는 거는 무슨 문이라고 하냐면 능동문이라고 해요. 능동문. 즉, 능동문을 뭘로 만든 거냐면 피동문으로 만드는 건데, 이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피동접사예요. 피동접사. 그러니까 피동접사를 통해서 만들기도 해요. 자, 이때 피동접사는 뭐뭐 있냐면 이희, 리기. 이, 히, 리, 기. 4개가 있어요. 피동접사 4개. 자, 이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피동문을 만드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문을 한번 보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 라는 문장이 무슨 문장이면 능동문이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 경찰이라고 하는 요 주어죠. 요 주어의 행위가 뭐냐면 잡았어. 그죠? 잡았어. 누구를 잡았어? 도둑이라고 하는 거를 잡았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주어이고 잡다가 서술어이고 도둑이 뭐가 돼? 목적어인데, 이 주어인 경찰의 행위가 드러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피동문으로 우리가 만들려면 이때 보게 되면 위치가 바뀌게 돼요. 자, 여기서 들어가는 게 여기. 자, 목적어인 도둑이라고 하는 게, 이 목적어라고는 도둑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냐면 주어 자리로 가요. 그래서 뭐가? 도둑이 라고 하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주어가 돼버려요. 주어가 됐죠? 자, 다시 여기서 다시 능동문의 주어였던 경찰이가 이쪽으로 와요. 자, 이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도둑이 누구에게? 경찰에게 라고 하게 되겠죠? 이렇게 경찰에게라고 하면서 얘는 뭐가 돼요? 네, 부사어가 돼버립니다. 부사어. 그래서 요거는 부사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자, 잡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잡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히, 다, 이렇게 돼요. 뭐가 들어왔어요? 여기 피동접사가 들어왔죠. 여기에 네, 피동접사가 들어왔죠. 자, 일반적으로 만드는 게 이렇게 피동접사에 의해서 뭘 만드는 거? 피동문을 만드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피동접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피동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단형 피동이라고 해요. 짧을 단자를 써. 그래서 단형 피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형, 그 다음에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피동문을 볼 때 가장 주의할 거, 집중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써줄게요. 이때 피동문을 만들 때 여기다 쓸게요. 볼 거는 뭐냐면, 첫 번째 1번은, 자, 뭐가 되냐면, 문장 성분을 조금 살펴보면 조금 편해요. 문장 성분상,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걸로 모두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2번은 그렇죠. 어디 봐야 돼요? 서술어. 그러니까 서술어를 봐야 얘가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죠. 그러니까 서술어를 보려면 기본형을 가지고 기본형에서 무엇이 들어왔는지, 어떤 게 들어왔는지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예요?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반드시 형태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만들고 나서 문장 의미도 고려해 보고 그 다음에 뭐도 생각해 보냐면 피동물 만들었으니까 대착점에 있는 능동문도 가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거의 대부분은 어디 쪽에서 끝나냐면 요 서술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돼? 피동문 확인하는데 필수입니다. 피동문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가 요 1번하고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게 단형 피동이라고 하는데 길게 만드는 피동도 있어요. 길게 만드는 피동. 자, 이렇게 길게 만드는 피동을 장형 피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피동 접사에 의한 것도 있지만 다시 또 뭐가 있냐면 길게 만든 거 보조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조 용언을 통해서 만드는 피동도 있죠. 자, 이 보조 용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보통은 뭐뭐 어지다. 자, 이때 암기하기 쉽은 게 뭐라고 했어요? 암기하기 쉽게 하는 방법이 피어지다라고 하시면 돼요. 피어지다. 피어지다. 그러면 암기가 조금 쉬워지죠? 네, 요렇게 가시면 되고 혹은 뭐뭐게 되다. 요것도 돼요. 뭐뭐게 되다. 요렇게 해도 피동이 만들어져요. 단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중 피동은 된다 안 된다? 이때 주의. 이중 피동은 만들어선 안 됩니다. 이거는 많이 물어보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동문을 할 때 이중 피동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여기 요거를 통해서 하는 거 확인 좀 해보면 여기 거 한번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예문 아까 말한 대로 하나 만들어 보면 지호가 발을 밟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안 나오는데 지호가 누구의 뭐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발을 밟았다 라고 이야기한다. 밟다인데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만들면 피동문을 만들면 지호의 발이 뭐 했다? 길게 만들게요. 히어지다. 요렇게 두 개를 썼어요. 자, 그럼 지금 봐도 눈에 보이죠? 요렇게 쓰게 되면 봐봐. 요렇게 히하고 뭐가 왔어? 어지다가 오면서 뭐가 됐어요? 이중 피동이 되어버렸죠. 요때 요게 이중 피동이죠. 발피 어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피동을 쓰면 무슨 느낌이 나면 꽤 많이 내가 피해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는 올바른 문장이다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네, 올바른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보통 요거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면 올바르게 바꾸면 지호의 발이 뭐했다? 밟혔다, 밟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요거를 그대로 뭐 할까? 하나만 바꾸면 되죠. 밟히다라고 바꾸시면 요게 조금 더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중 피동은 쓰지 않는 게 맞는 문장.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뭐가 된다? 라고 하면 접사가 결합되는 거니까 곧 뭐한다? 형태소 분석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피동문이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사동문을 조금 더 해보면, 사동문을 해보면, 자, 보면 사동문은 시킬 사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가볍게 갈게요. 사동문은 시킬 사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에 의한 거냐면 사동 접사에 의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동 접사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사동 접사는 아까 이힐이기라고 하는 피동 접사에 조금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때 가게 되면 이, 히, 리, 기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게 우, 구, 추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동문과 사동문을 같이 물어볼 때 대부분 어디 쪽을 물어보냐면 이쪽을 물어봐요. 왜 그런지는 알겠죠? 왜냐면 피동 접사인지 사동 접사인지 뭐 해야 됩니까? 네,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은 얘가 겹쳐서 물어봐서 어떤 문장인지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키워드인 게 사동문을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장이 무엇인지 구별할 때 예문으로 혹은 선택지로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사동문은 가볍게 갈게요. 자, 사동문을 보게 되면 사동문 부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예문을 보면 철수가 옷을 입다. 자, 사동문의 대착점 선거는 무슨 문장이냐면 주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데, 자, 이때 얘를 우리는 주동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네, 바로 가주어가 생겨야 됩니다. 여기에 가주어가 생성이 돼야 돼요. 가주어가 들어와야 됩니다. 가주어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이 조금 늘어난다라고도 문제가 만들어져요. 왜냐면 여기선 얘만 있었는데 더 필요한 게 생기니까 문장 성분이 뭐한다?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철수가 옷을 이렇게 뭔가 시켜야겠죠? 그래서 가주어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엄마가 라고 하는 가주어가 생겼어요. 자, 누구에게? 철수에게 뭐를? 옷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하다? 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썼던 요 예문 보세요. 밟히다 여기 있죠? 히 썼죠? 여기도 히 썼죠. 그럼 두 개 문장은 같은 문장, 다른 문장? 다른 문장이죠. 이쪽 문장은 피동, 이쪽은 뭐동? 사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거나 문제상 어떤 문장이 피동문인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때 먼저 사동 보시면 엄마가 철수에게 옷을 입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사동을 조금 더 들어가면 요 작게 만든 거, 요렇게 아까 작게 만든 건 똑같아요. 뭐냐면 단형사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파생적 사동이라고도 해요. 똑같아요. 파생적 사동이라고도 해요. 자, 이때 단형이나 파생적 사동은 해석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의적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철수에게 옷을 입히다 했을 때 첫 번째, 엄마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철수에게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요게 사동문인데 사동문은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중사동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 이중사동이 가능할 때도 있어요. 자, 이중사동이 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재우다. 재우다를 보면 똑같아요. 뭐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다에서 시작을 하죠. 자다에서 거기에 결합이 뭐가 돼요? 네, 이하고 플러스 우가 결합해서 네, 재우다가 되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사동과 피동을 문장을 구별할 때 보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보면 문장 성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사동문은 목적어가 있어도 되거든요. 목적어가 있죠.
자, 그에 비해서 피동문은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네, 목적어가 없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 두 번째 조건 뭐해라? 반드시 서술어. 서술어에서 기본형에서 뭐가 결합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필수예요. 얘는 무조건 필수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문장의 의미까지 고려하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문장인지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피동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피동접사 몇 개 있다? 이희리개가 있다. 자, 이게 짧게 만드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보조용은 통해서 만드는 거 있죠? 뭐 있었어요? 네, 어지다, 개되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에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가 들어가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요 문장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이때 피동문 같은 경우 문법 요소는 피동문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같이 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법 요소를 들어가 보면 되게 많이 배운 게 있죠. 시간 표현도 배웠고, 높임 표현도 배웠잖아요. 그죠? 얘가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예문을 하나만 하고 해볼게요. 할아버지께서 도둑을 잡으셨다. 요 문장인데, 자, 요 문장은 할아버지께서 도둑을 잡으셨으니까 무슨 문장이 돼요? 네, 능동 문장이 되죠. 자, 이 능동 문장을 바로 피동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도둑이 할아버지께 잡혔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문장을 피동문으로 만들었는데, 피동문을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왜? 여기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네, 요게 히가 들어왔죠? 자,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 잡혔다라는 걸 분석해보면, 잡다에, 그 다음에 들어왔죠. 뭐가 있습니까? 히 들어왔죠? 그 다음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깨 들어왔죠. 도둑이 잡혔어요. 도둑이 잡혔죠. 누구한테? 할아버지께 잡혔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거는 주체 높임이 실현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시니까 당연히 여기 주체 높임 주격조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라는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엇이 들어왔죠. 시에 플러스 엇이 있었죠. 자, 그런데 얘를 피동을 만드니까 주어가 도둑이 되잖아요. 얘는 높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가 됐어요? 네, 바로 객체 높임이 됐죠. 그래서 객체 높임을 실현했죠. 깨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뭐 했다? 히라고 뭐가 있습니까? 요거 그대로 뭐가 있어요? 피동 접사 들어왔죠. 피동접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엇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만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과거 시제는 그대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과거 시제는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서 복합적으로 결합된다라고 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용언, 서술어를 분석할 수 있느냐 없냐가 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능동문, 피동문,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해서 사동문까지 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